새벽 6시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한 김현식의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가운데 67세의 김현식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로만 살아온 그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아직도 낯설고 두려운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제 저녁 외동아들 민재가 조심스럽게 꺼낸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32이 된 아들이 드디어 평생의 반려자를 찾았다니 아버지로서는 기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식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했던 그였기에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 규모가 알려진다면 더욱 그랬어요. 김현식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수천억 원에 달했고 민재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유일한 후계자였죠. 과연 이런 조건에서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전 9시 비서 박정미가 은쟁반에 커피를 올려들고 왔습니다. 현식과 함께 20년 넘게 일해온 그녀는 현식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회장님, 어젯밤 잠을 못 주무셨죠?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정미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정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식이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하나둘 등을 돌렸고 가족처럼 여겼던 직원들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났습니다. 심지어 혈육인 형제들도 유산 문제로 등을 돌렸죠. 회장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민재 도련님이 그렇게 신중한 성격인데 분명 좋은 분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게 문제야. 민재는 너무 순수해.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거든. 나처럼 세상의 험한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현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는 어려서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이중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수함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민재가 아버지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연애 중인 남자의 표정이었죠. 아버지, 수연이가 꼭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언제 시간 되세요? 그래. 어떤 여자인가?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예뻐요.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현식은 그런 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했어요. 민재야, 그 여자가 우리 집안 사정을 알고 있나? 아직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회사 운영하신다고만. 현식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민재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아버지, 수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 곧 만나보자.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준비할 게 있어서.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현식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수연이라는 여자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 그래야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틀 후 오전 현식은 정미를 불러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정말 그러실 건가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위험. 내 아들의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 정도 위험쯤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았는지 알잖아. 현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어요. 수연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취업하는 것.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수연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민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경비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평생 남을 부리기만 하셨는데. 젊었을 때 군대도 다녀왔고 사업 초창기에는 별일 다 해봤어. 경비 정도야 못할 게 뭐가 있겠나. 그리고 이건 연기가 아니야. 정말로 그 일을 해볼 생각이야. 현식의 눈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진정한 체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현식이 한번 결심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걸 20년 넘게 지켜보며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최대한 안전하게 계획을 세워주기로 했어요. 그럼 신분증부터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김기사라는 이름으로요. 응, 경력도 적당히 만들어줘. 너무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며칠간의 준비 끝에 김기사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현식은 수연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곳은 현식이 사는 고급 주택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평범하지만 정돈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서니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평생 남을 부려왔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손에 들린 이력서가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근무하게 된 김기사라고 합니다. 기존 경비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나이든 박 반장과 젊은 이주임이 현식을 따뜻하게 반겨주었어요. 아, 김 기사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여기 일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식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평생 습관이 된 당당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완전히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다른 경비원들은 그를 경험 많은 베테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첫 근무 시간 현식은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며 환경을 파악했습니다. 총 15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곳에는 약 1000여 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수연은 500호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오후 3시경 학교에서 돌아오는 수연을 처음 마주쳤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얇은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는 보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수수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경비원분이시죠? 수연의 첫 인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현식은 순간 당황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친근한 분위기였거든요. 네, 김 기사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저는 500호에 사는 이수연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연의 미소가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현식은 그 미소의 진위를 가늠해 보려 했지만 첫 만남에서는 알기 어려웠어요. 경비원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식은 점점 이 일에 익숙해져 갔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오히려 몸에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 어느 날 아침, 수연이 경비실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현식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뭔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요? 김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은 봉지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현식에게 건네며 밝게 웃었어요. 이거 드세요. 아침에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요. 현식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친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설마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건 아니겠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이게 뭡니까? 제가 받을 이유가 꼭 있어야 하나요? 그냥 같은 사람끼리 따뜻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 기사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실 텐데 멀리 계신 가족분들이 김 기사님이 따뜻한 사람들과 지내길 바라실 거예요. 수연의 말에 현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계산된 친절일 수도 있잖아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김 기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입니다. 아, 그럼 가족분들과 떨어져 계시는군요.
외로우시겠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식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줬었을까요? 그날부터 수연은 매일 아침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든 김밥이나 샌드위치도 함께였어요. 처음에는 며칠 하다가 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수연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매일 받을 수 있겠어요? 김 기사님, 부담스러우세요? 그럼 안 가져올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요. 수연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나 싶었는데 곧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계속 가져올게요. 사실 저도 좋거든요. 아침에 김 기사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현식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연의 이런 행동이 정말 순수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매일 관찰해도 확실한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오후 수연이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거운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현식은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게 제 일이죠. 주민분들 편의를 봐드리는 것도 경비원 일이니까요. 현식이 쇼핑백들을 받아들자 수연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이 말했어요. 김 기사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가족분들이 김 기사님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당연한 건 정말 없잖아요. 모든 친절에는 다 이유가 있고. 수연의 말이 현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떠올랐거든요. 한 달째가 되어갈 무렵 현식이 그토록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연의 친구들이 아파트로 놀러 온 것입니다. 현식은 경비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젊은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서하늘이라는 친구의 목소리가 가장 크고 또렷했어요. 현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수연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수연아, 너 진짜 복 터졌다. 정말로. 뭔 소리야, 하늘아. 민재 오빠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데. 대기업 회장 아들이라며. 현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수연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아, 그런 말 하지 마. 민재한테 미안해. 뭐가 미안해? 사실이잖아. 앞으로 돈 걱정은 없겠네. 나도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 서하늘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수연아, 솔직히 말해봐. 처음에 민재 오빠 좋아한 이유가 뭐야? 그냥 좋았어. 착하고 따뜻하고. 에이, 솔직하지 못하네. 집안 좋다는 거 알고 나서 더 좋아진 거 아냐? 현식은 귀를 더욱 기울였습니다. 이제 수연의 진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아, 정말 그만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싫어. 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력도 중요하잖아. 물론 경제력도 중요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현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수연도 자신의 재산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좋긴 하지. 앞으로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이때 수연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좋긴 하지. 하지만 그것보다는 민재 자체가 더 중요해. 정말로. 알겠어, 알겠어. 근데 결혼식은 언제 해? 호텔에서 크게 할 거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 민재가 아버님께 먼저 소개받고 나서. 현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연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돈을 보고 접근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도 고려 사항 중 하나였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 평소처럼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현식의 대답이 평소보다 냉랭했습니다.
수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현식을 바라봤어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현식은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어요. 수연 씨,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사람이 사랑할 때 상대방의 조건도 중요한가요? 수연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조건이요? 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현식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현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말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자신의 의심이 맞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성급한 판단인 걸까요? 며칠 후 현식은 마침내 수연을 직접적으로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애매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수연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현식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현식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갑작스럽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불편하시면 안 들어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뭐든 말씀하세요. 현식은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갑자기 모든 걸 잃고 한 푼 없는 거지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그냥. 요즘 뉴스를 보니까 대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지. 현식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표정을 보며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정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네.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식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잖아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집세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수연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뭔가 감정이 상한 것 같았어요. 김 기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현실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믿는 마음이에요. 믿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믿음이요? 네,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은 잃을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거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식은 그 떨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순수한 사랑이 정말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계산하고 따지지 않나요? 김 기사님은 왜 그렇게 세상을 불신하세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식은 당황했어요. 설마 진짜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말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믿어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현식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수연 씨, 괜찮아요. 김 기사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가끔은 불안해져요. 정말 민재가 저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습관 때문인지. 현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도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기로 했어요. 믿다가 배신당하면 그때 후회하기로요.
수연의 말에 현식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의심이었거든요. 그날 밤 현식은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떠세요, 회장님? 뭔가 확실한 걸 알아내셨나요? 모르겠어. 점점 더 복잡해져. 어떤 면에서요? 가끔은 정말 순수한 사람 같고, 가끔은 계산적인 것 같고, 확실하지 않아.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너무 의심하시는 건 아닐까요? 정말 좋은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어. 현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한 달 반이 지날 무렵 현식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연일 이어진 스트레스와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부담이 몸에 무리를 준 것 같았어요. 목요일 오후 5시경 현식은 경비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현식을 발견한 건 수연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막 돌아온 수연은 경비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현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 기사님, 김 기사님. 수연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식의 맥박을 확인하며 의식을 깨우려 애썼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제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수연은 현식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병원까지 동행했어요. 구급대원이 보호자가 아니라며 말렸지만 수연은 고집했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가족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호자분이 계세요? 저는 보호자가 아니고. 그럼 가족분께 연락을. 가족이 없으세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대신 서류 작성해도 될까요? 가족은 아니지만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간호사는 수연의 진심을 느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입원 서류를 작성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김기사라는 이름 외에는 아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현식이 깨어났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병실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침대 옆 의자에서 수연이 졸고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자는 수연의 모습을 보며 현식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연 씨. 깨어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의 눈에는 진짜 안도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식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왜 여기 계세요? 집에 가셔야죠. 김 기사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가족도 없으시고. 혹시 깨어나셔서 무서워하실까 봐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가세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밤새 여기 있을게요. 현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민재 씨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밤늦게. 민재한테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이해해줄 거예요. 수연은 침대 옆에 앉아 현식을 돌봤습니다. 물을 떠다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어요. 김 기사님, 평소에 무리하셨죠?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아들분이 알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현식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민재가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요? 그날 밤 수연은 정말로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불편한 의자에서 잠을 자면서도 현식의 상태를 계속 살폈어요. 현식은 그런 수연을 보며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현식은 퇴원했습니다. 수연은 마지막까지 챙겨주었어요. 퇴원 수속도 도와주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현식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김 기사님,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또 아프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따뜻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수연의 행동이 계산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현식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연에 대한 의심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진심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어떻게 진실을 털어놓을지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수연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재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잖아요. 미안하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이 결혼식이에요. 벌써 잊으셨나요? 현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나요? 그래, 물론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수연이도 아버지 꼭 만나고 싶어 해요. 결혼식 전에 미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시간 내주세요. 알았다. 만나자. 정말요? 그럼 내일 저녁에. 아니다. 내가 직접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후 현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식은 수연을 불러냈습니다. 아파트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 경비실에서 만나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 기사님,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봐요. 이렇게 따로 부르시다니. 수연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현식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수연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백이요? 사실 저는 평범한 경비원이 아닙니다. 수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럼 뭐세요? 현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였어요. 저는 김민재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민재이, 아버지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민재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돈 때문에 접근한 건지 확인하려고 하신 거군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는지, 민재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현식은 며칠 동안 수연과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민재에게도 아직 전체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결혼식장은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이었습니다. 현식의 지인들과 민재의 친구들, 그리고 수연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려한 장식과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식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과연 올까요? 혹시 자신 때문에 결혼식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요? 민재는 들뜬 표정으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수연이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아버지께서 수연이를 얼마나 좋아하실지. 현식은 민재의 순수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수연은 신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계속 말을 걸어도 대답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결혼식 날인데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 기사로 알았던 분이 민재의 아버지라니. 그동안 자신이 보인 모든 행동들이 시험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연아, 시아버님 곧 오신다며? 떨리지? 응. 수연은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어떤 얼굴로 아버님을 마주해야 할까요?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민재는 제단 앞에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부가 입장합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이 제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현식은 객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수연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결혼 서약이 끝나고 가족 소개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재는 수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아버지가 오실 거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셨어. 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결혼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현식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경비원 김 기사가 아닌 대기업 회장 김현식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민재는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현식은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 신부 수연이에요. 현식은 수연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다시 뵙겠습니다. 김현식입니다.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뭔가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느꼈어요. 현식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수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무슨. 민재야, 아버지가 큰 잘못을 했다. 수연 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야. 현식은 수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에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저를 김기사라고 부르며 챙겨줄 때, 병원에서 밤새 돌봐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사람의 마음을 느꼈거든요. 결혼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제발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민재의 아내가 되어주시고 저에게는 딸이 되어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많이 아팠어요. 상처받았어요.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님의 진심도 느꼈어요. 저를 정말 아끼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았어요. 현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서로를 믿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약속합니다. 정말 약속해요. 현식은 일어나서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민재도 합류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식은 수연과 민재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연이라는 따뜻한 딸을 얻었고 민재는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제가 한참을 돌아왔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네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말이에요. 현식의 나레이션과 함께 카메라는 천천히 가족 사진으로 줌인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어요.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 미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